여보, 미안해. 나 좀 살려줘. 제발. 3년 전 젊은 여자와 손잡고 집을 나갔던 그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어지고 몸에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구독하시면 사연자들의 최신 근황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남편은 이제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58세 김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께서도 분명 무언가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진 건 3년 반 전쯤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저녁에 자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자꾸 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앞에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아, 회사 직원이야. 괜찮아.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옷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이 냄새 뭐야? 아, 회사에서 여직원이랑 같이 택시 탔는데 그 애가 향수를 진하게 뿌렸나 봐. 저는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니 모르는 음식점, 모르는 호텔, 모르는 선물 가게. 제가 모르는 곳에서 남편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이 호텔은 왜 갔어? 아, 거래처 사장이랑 미팅이 있어서 거기서 밥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이 무너지는 메시지를 봤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나도.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번엔 제주도 갈까? 와, 진짜요? 오빠 최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30도 안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간다고 했습니다. 저랑은 신혼여행 이후로 제주도 한 번도 안 갔으면서 저는 울면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왜 그래? 이거, 이 문자, 이게 뭐냐고. 남편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화, 너 지금 내 폰 몰래 봤어? 그게 지금 중요해? 이 여자가 누구냐고. 중요하지. 남의 폰을 함부로 왜 봐? 프라이버시가 있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프라이버시? 지금 그게 문제야? 당신 바람 피우고 있잖아. 남편은 휴대폰을 제 손에서 낚아챘습니다. 바람? 이게 바람이야? 사업하다 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거래처 직원이야, 거래처. 거래처 직원한테 사랑한다고 해? 제주도 가자고 해? 아, 그건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라고.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어. 남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렇게 의심하고 폰 뒤지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뭐, 내가 답답하다고? 그래. 30년 동안 당신이 날 얼마나 올감했는데, 매일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언제 오냐, 전화는 왜 안 받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올가맨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부부잖아. 부부라고 해서 내 모든 걸 감시할 권리는 없어.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당신이랑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숨이 막혀. 뭐라고? 사업도 힘든데 집에 오면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항상 불평하고 의심하고 감시하고.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당신이 이혼하든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사업 열심히 하고 돈 벌어오고 가족 먹여 살리는데 그 정도 이해도 못 해주면서 무슨 부부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나만 당신 눈치 보면서 사는 것 같아. 당신 지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남편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나갈 거야. 좀 혼자 있고 싶어. 어딜 가려고?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말하면 또 의심할 거잖아. 남편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으로 내 폰 절대 손대지 마. 다시 한번 보면 진짜 끝이야. 끝? 지금 뭐라는 거야? 말 그대로야. 이혼할 거냐고. 남편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됐을까요? 분명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했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아들은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뭐? 바람났다고? 진짜예요? 응,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당장 이혼하세요. 그런 인간이랑 왜 살아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하네요. 저 진짜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이들은 분노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혼 청구서, 종이 한 장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원고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피고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을 무시하고 늘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남편을 학대했습니까? 제가 언제 남편을 무시했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슈퍼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판사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남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혼은 성립됐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자산을 빼돌렸고 제 명의로 된 슈퍼 건물마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슈퍼는 남편 빚 때문에 넘어갔고 저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시간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하루 5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물도 났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해줬습니다. 은주야, 그런 인간 잊어버려.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이제 너 인생 살아. 아직 젊어. 교회 언니들도 힘이 됐습니다. 은주 집사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젠 남편 생각도 별로 안 났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울었지?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돌아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민수,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리고 옷은 찢어지고 신발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은주 씨 나야. 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됐어? 나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제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지은이라는 여자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여자는 젊고 예뻤고 남편은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빠, 나 명품 가방 사줘. 오빠, 이번엔 차 바꾸자. 나 외제차 타고 싶어. 오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데 돈 좀 줘. 남편은 여자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습니다. 사업 자금을 빼서 대출을 받아서 여자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건설자재 회사는 부도가 났고 남편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이제 못 만나. 지은아, 왜? 우리 같이 이겨내자. 오빠, 나 아직 젊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여자는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게 압류됐습니다. 남편은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고시원도 못 구하고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노숙자가 됐습니다. 은주 씨 나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남편은 울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렇게 망가졌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데? 나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가서 돈 다 날리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도 이제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은주 씨, 제발, 은주 씨.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저 사람을 저렇게 두고 오는 게 맞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어제 아빠를 봤어. 네, 아빠를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응? 엄마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시고 싫으면 안 도와주시면 돼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들아. 근데 엄마, 제 생각은 이래요. 아빠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엄마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아들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복수하는 사람? 아니면 용서하는 사람?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남편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은주 씨, 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요.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제가 제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30년 산 사람을 이렇게 못 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났어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은주 씨, 그리고 민수 씨, 이제 정신 차리세요.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일어서세요. 남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아빠, 무슨 일인데? 아빠가 지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신대요. 친구분이 우연히 봤대요. 그래. 네. 그리고 요즘은 고시원에서 산대요. 술도 안 드시고 열심히 사신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섰구나. 마음 한편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작은 철물점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아서 조그만 가게를 연 거였습니다. 잘 됐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 씨,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은주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때 그 돈이 저를 살렸어요. 남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받은 50만 원으로 고시원 보증금을 냈고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그 가게로 생활비를 벌고 빚도 조금씩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주 씨,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알아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럼 뭐예요?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잖아요. 미안해요. 남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당신 없이 잘 살아요. 제 인생이 편해졌어요.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은주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남편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요, 민수 씨. 이제 각자 잘 삽시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남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집중했습니다. 백화점 일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교회 활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58세에 시작한 제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손자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뭔가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웃으세요. 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자유로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묶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언제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58세에 이혼했고 혼자가 됐고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했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야 할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 김은주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